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수급 흐름과 특정 종목에 대한 수급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만 5조 원이 넘게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수급 흐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이 약간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에 조금 더 가까운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월요일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청환 부장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일단은 금융지주나 카카오그룹주들 저가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기관 쪽에서 대형주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급 특징 어떻게 될까요?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저가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급등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이제 그런 분위기를 타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 출발을 했는데 한 1,500억 정도 순매수를 한 이후부터 이제 갑자기 매도로 좀 전환이 된 상태고요. 지금은 현재 한 3,5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 초반 대비해서는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초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밀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약보합 수준까지 밀려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순매수가 약간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줄이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라든가 그런 특히 2차 전지 쪽의 섹터가 오늘 강하게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양시장을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매도세가 크지 않은데 오늘 좀 특이한 게 외국인들이 거의 선물을 매도를 계속 늘리는 반면에 지금 풋옵션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옵션에서는 지금 상방으로 좀 보고 있고 선물에서 지금 매도하는 게 오늘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일단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다 봤을 때는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이 지금 하락 전환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다우랑 S&P 500은 하락 전환돼서 아마 후반은 갈수록 오늘 당일 반등을 해서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급적으로도 약간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두 가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좀 눈에 띄는 건 카카오라든가 강원랜드, 삼성전자, LG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오랜만에 눈에 보이고요. 네. LG노텍, 기아 정도, 그리고 KB금융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네, 대형주들이 위주로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딱 두 종목만 조금 좁혀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네, 1분기 흑자 전환이 된 강원랜드랑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LG이노텍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컨센서스는 하회를 했지만은 지금 어쨌든 유일하게 1분기에 흑자 전환한 레저 기업이라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고 대부분 이제 해외 관광객에 대해 유입을 기대를 하는 반면에 어쨌든 강원랜드를 내수를 위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실적 다른 레저 업체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어서 아마 중국이 봉쇄가 계속 지속되는 한 레저 업종이 지금 주가가 반등이 만만치는 않겠지만은 강원랜드는 좀 예외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좀 낙폭과대 방한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그리고 LG이노텍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모두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오늘의 위너 기업 어떤 걸까요? 오늘은 LG이노텍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 장 특징이 어쨌든 낙폭 과대에 들어와서 반등하는 기업들이 좀 더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 하반기 특히 이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거든요. 아이폰 14 고가 모델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고, 중국 봉쇄로 인해서 이제 실적 둔화 얘기가 있는데, 아이폰 출하 둔화가 있지만은, 사실 이제 LG 쪽에서 납품하지 않는 그런 맥북이라든가 아이패드 이런 쪽이거든요. 중저가 아이폰 쪽에 주로 출하 감소와 연관된 노이즈라서 실제 타격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전저점 구간까지 왔으니까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서 동사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라이다 쪽 같은 것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레이더도 공급하고 있어서 이런 애플카에도 동사가 이제 밸류체인에 포함된다고 봤을 때는 장기적인 성장성 우려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LG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이면 좀 예를 들면 길게 끌고 가지 못하더라도 저가 매수해서 한 37, 8만 원 정도의 반등세를 노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가 모델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납품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 애플카 모멘텀까지 여러 가지로 좀 LG 이노텍을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실제로도 외국인 매수세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위너 종목 알아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LNF가 좀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첨보,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장 초반에 있다가 좀 뒤로 좀 밀려난 모습이고, 그리고 다날, 안랩, 그리고 바이오 쪽 동물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이 좀 보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보이고요. 지난주에도 이거 보였던 에코프로텍이 초반에 매수가 보이다가 밀려났고, KH 바텍이 폴더블 쪽에서 지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지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아니면 IT 쪽으로도 좀 매수세가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돋보이는 두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LNF 첫 번째 2차전 쪽에서는 탑픽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하반기 기술 출시 기대감이 있는 레고캠 바이오 지금 낙폭과대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특징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LNF가 1분기 어쨌든 530억 흑자 전환했는데 컨센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왔고. 레고캠 바이오도 지금 하반기 그 플랫폼 기술에 대한 애로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고 밸류에이션 상향이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나와서 이번에 이제 반등 장에 과연 바이오가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바이오가 된다 그러면은 그중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레고캠 바이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섹터에서는 LNF를 꼽아주셨고 이 바이오 종목도 요즘 눈여겨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레고캠 바이오 하나의 좀 반등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네요. 둘 다 좋아 보이는데 둘 중에 어떤 종목 위너 종목으로 꼽아주실까요? 예, 오늘 수급이 가장 강한 LF로 위너 종목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기 매출이 5,536억 정도 나와서 컨센 4,882억보다 높게 나와서 283% 증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눈에 띄는데 컨센서스가 374억이었는데 530억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23.65% 증가 나왔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영업이익률이 9.6% 나왔는데요. 양극재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LNF가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률 넘어간 적이 이제 분기별로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률 넘어갔다는 것이고 양극재 판가에 대한 인상에 대한 것도 있었고 동서가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다 보니까 테슬라의 어떤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데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2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상해 봉쇄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가 어니초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테슬라 쪽에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2분기에는 다소 실적이 부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염두에 두더라도 LNF 같은 경우는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은 25만 원, 하단은 17만 원 이 안에서의 장기적인 박스권이 예상이 돼서 박스권 상단에 근처 했을 때는 차익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률이 에코프로비엠을 넘어섰다는 거는 좀 특이한 점 같네요. 확실히 2차전지 중에서 토픽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봉쇄 영향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25만 원 좀 상단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박스권 매매 전략 함께 짜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그러면 수급 추천주 어떤 걸까요?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슬근슬근 사고 있는 모트렉스 말씀드리겠고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도 98억 정도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 생각이 들고요. 유가 상승이라든가 원재재 가격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선방했던 거는 환율 효과도 상당히 있었고 동서의 주력 제품인 AVN과 AVNT 이런 제품들이 지금 굉장히 글로벌 시장을 가속하고 있고 그쪽 제품들이 상당히 지금 고부가치 제품들인데 잘 되고 있고요. 또 RDS라든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잘 팔리고 있어가지고 판매성도 증진되고 특히 이제 자회사 전진건설 로봇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미국 쪽에 주로 건설 기계를 팔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이 건설 경기 쪽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매출을 잘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진 건설
로봇을 이제 재작년에 완전하게 인수하면서 계속 실적을 전사적으로 끌어올리는데 모트렉스가 본업이 영업이익률이 한 8% 정도 그전에 나왔다가 이번에 5% 줄었지만은 전진건설 기업이 영업이익 15% 나오면서 올해 1분기 실적을 좀 받쳐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동사가 이제 VTX 화물 분집 자율주행 관련돼서 기술 개발도 하고 있어가지고 향후에 좀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도 지금 엮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34,000원 이하에서만 1차 매수하시고 한 추가적으로 33,000원 밀리게 되면 한 번 더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의 영업이익에서 9배 정도를 봐서 올해 한 365억 정도 보거든요. 거기에 맞는 시가총액 3,177억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4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전략까지 같이 주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수급 추천주는 모트렉스로 제시됐고요. 20% 정도의 수익률 노리면서 목표가 41,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